자, 일시적으로 뭐 하이닉스의 강세가 형성돼 있다던가 일시적으로 IT가 방어가 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92조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돼 있다라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 10% 밀려 내려가라가 아니고 하이닉스가 10% 이상, 20% 이상 올라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시장 쪽에서의 실적 개선폭의 기준은 경기 동향하고 맞물려 있어요. 자꾸 지금 뭐 시장이 어렵네, 뭐 경기가 안 좋네라는 표현을 하지만 시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려운 기준이 있으실 수는 있어도 시장이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자체는 그럼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은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해 있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면은 인정을 하죠.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강세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뭐 오늘 것까지 놓고 볼 필요도 없어요. 예? 지금 코스닥하고 유가증권 시장 이거 표 다 바꿔달라고 얘기했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퇴근 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나와 있어야 돼. 예? 이미 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서 이 상승률 고 기준 그다음에 올해 대비해서의 고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요거 나중에 고쳐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고쳐도 상관없는데 체크만 좀 해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뭐 안 고치더라도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체크만이라도 해두시고 오늘 기준에서의 상승률도 수정해서 올려드릴 수 있으면 낮장 파일로 이런 거 계속 올려드리자 이거야. 뭐든 하자 이거야. 일일이 제가 나가서 이거 해 저거 해 뿌려 이거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이 부분 신경 써서 유무료방 회원님들께 올려드려서 자신감 가지실 수 있도록 자신감 가지셔야죠. 아니 시장이 올라와 있는데 자꾸 떨어졌다고 시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려워요? 떨어졌어요? 글로벌 증시가 요 표 어제 거 있으면은 혹시 어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표 만들어놨죠. 어제 거 있으면 어제 거 쭉 올려줘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더 미끄러져 있는지 한번 보게. 이 기준에 이격이 발생돼 있다는 설명 쭉 드려왔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9월 말 10월 저점 또 올해 들어서의 흐름은 어찌됐건 상승이에요. 글로벌 시장 전체가 어찌됐건 상승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 그러세요? 고점 대비해서 밀려서 하반기 기준에 고점을 찍고 7월 말 이후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7월 말 이후에 밀린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7월 말 기준에서부터 조정폭이 있어요. 그럼 7월 말 이후의 기준에서 올라온 거 대비해서 얼마나 밀렸냐 이거야. 8%? 오케이. 올라올 땐 좋았잖아요. 올해만 따져도. 40% 이상 상승 이후에 낯설입니다. 40% 이상 상승 이후에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밀렸는데. 고점 대비 8%, 저점 대비 28% 아직도 수익이란 말이죠. S&P 500 지수 아직도 수익이요. 에? 12.75% 상승입니다. 고점 대비 7% 밀려있죠. 20%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12% 이상의 강세.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의 기준 올해 저점 대비해서 6% 여전히 상승이에요. 물론 이제 지난해 말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만은 그렇다 해도 일본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어요. 엔화 가격에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유럽 쪽의 흐름도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대 강세예요 사실 올해 기준에. 고점 찍고 미끄러진 폭 9% 밀려있죠. 올해 들어서 7.65%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국내 증시도 아예 아프다 하지 마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마인드 컨트롤 못 하시면은 오히려 하루하루가 피곤하죠. 야 시장 끝내주는데 야 우리 2,400이야. 이야 이거 윤종도 말대로 하면은 2,700, 3,000 무조건 갈 수 있는 기준인데 와우
이렇게 따져서 올해 기준만 상승률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덜 오른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계속 엄살 부려서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격이 발생됐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지. 또 남들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찍고 눌린 폭이라서 그런 거지. 그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겹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자신감 갖고 대처하시란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 더 많이 올랐어 사실은. 어? 아니 2차 전지에서 더블 이상 수익을 내고 요즘 뭐 황태자 선생님께 허락도 안 받고 황태자 선생님 내용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으신 거죠. 지금의 기준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자칫 낙폭과대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실까 봐. 지금 화요일의 기준입니다. 14일 토요일날 강연을 끝나고 나서요. 월요일날 종목 싹 다 바꾸시고 한 종목 집중하십시오는 아니다 할지라도 집중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황태자 선생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거 여지껏 답변 안 주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못 본 건가요? 황태자 선생님 가입일이 언제냐고 여쭤봤는데 알려줬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 어디 있지? 언제 가입하셨어요? 그거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다시. 그래서 황태자 선생님께서 올해 가입을 하셔서 결론적으로 6월 달에 가입하셨어. 그러니까 6월 달에 가입하시고 VVIP 방에 7월 달에 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6월에 가입하시고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7월 달에 VVIP 방으로 옮겨 오시고 그러면 6월 달에 그 편입했던 요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43.19% 수익에 7,140만 원 수익이었단 말이에요. 53만 원에 좀 일찍 파시긴 했습니다만 이 7,100만 원의 수익이 이렇게 손실이 됐다니까. 이렇게 8,290만 원. 그러면 7,100만 원 수익 나고 8,300 손실이면은 1,200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잘 따져보자 이거예요. 7월 24일 날 포스코 퓨처엠을 전량 매도하고 우리는 26일 또 28일 31일 반등해서 싹 다 정리하고 지금 쳐다도 안 보는 이 포스코 퓨처엠을 싹 정리 잘하셨는데 그 다음에 금액으로 원래 따지면은 이때 정리하셨을 때의 기준은 사실 1억 6천에서 2억 3천이 되신 거예요. 그죠? 1억 6천에서 2억 3천. 그런데 이번에 8천만 원 손해 나시고 싹 정리되신 금액이 어찌됐건 2억 6천 7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이에 자금을 더 넣으셨든지 아니면 2억 3천만 원에서 거기서 또 포스코 DX 3만 원대에서부터 5만 6천 원대 전량 매도까지. 결론은 그 수익이었어인지 어찌됐든 뭐 자금을 더 넣으셨다고 감안을 하면 그러면 1,200만 원 손실이었던 부분이 강연에 오시고 나서 10종목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10종목. 우리가 단문 문자로 그러니까 단문 문자에 나가고 단기 공략주로 나갔던 종목 10종목. 우리 주력주가 아닌. 그래서 그 부분을 싹 정리한 겁니다. 그 부분을 싹 정리하고 그리고 강연회 때 딱 한 종목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IT 자동차를 보겠습니다만 종목 딱 한 종목 하이닉스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연회 때. 그리고 나서 12만 3천 원에 월요일에 2,000주 사신 거예요. 2,000주. 오늘 기준에 12만 6천 원. 그럼 3,200원 올랐죠? 3,200원이면 얼마? 600만 원? 손실폭 대부분 커버하셨네. 이번 주간 단위의 시장 조정폭과 이번 주간 단위의 강연이 끝나고 나서 2차 전지 하락률은 10%가 넘죠. 아마도. 2월 25일 날 강연회 할 때 2차 전지 물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50% 이상의 비중. 이 4월 1일 날 강연회, 호텔 강연회 할 때 50% 이상. 그리고 나서 8월 5일 날 아직도 차익실을 못 하신 분 계세요. 전량 매도. 그러고 나서 14일 강연에 아직도 2차 전지 미련 갖고 계십니까? 전량 매도.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 자, 다시금 말씀드려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결론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결론은 이렇게 강연회 부분 11월 11일 날 있어요. 나 이번 기회에는 나 제대로 전략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오시고 미리미리 DB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V930 받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잡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해 하시란 말이에요.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 응?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서 되돌릴 수도 없는 낙폭과대주를 붙들고 되돌려줘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오늘도 교육을 해드렸었어요. 자, 잘 보시면 예전부터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특히 거래대금인 거죠. 그 수익 범위 잡아내실 때 필요한 거래대금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사상 최대 52주 고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러한 하이닉스를 바탕으로 13만 원 넘길 때 이 행복함도 만끽하셨고, 케빈 선생님도 이러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셨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고, 그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걸로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19일자 기준에 어제 작업해놓은 그 표, 비교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시장은 상승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계좌는 수익이란 말이죠. 근데 어디서 시장이 안 좋다고 뻥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셔가지고 동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엄마한테 혼나잖아. 그러지 마시라니까. 이 좋은 장에, 이 엄청난 기회가 있는 이 장에 우리 여기에 놓여져 있는데 나머지는 다 여기야. 출발은 똑같아서 항상 다우지수가, 미국이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가장 많이 변동이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는 추이 추세가 거의 다 똑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따라붙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아이 땡큐 해. 응? 그리고 방송 중에 죄송한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 다 잡혀서 나와 있어야 돼요. 자료들. 장중에 얘기했던 거 KBS 분명히 내가 원고 보낸다 그래서 표작업들부터 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시황의 기준인 거고, 여기에 자료 예전 거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든 자료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거를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기다리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못 갔단 말이야.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온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이거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셀트리온 신드롬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나마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 성장주들이 뜨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IT, 그다음에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바이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전 정부 들어오면서 신라전부터 해서 미친 듯이 날아갔잖아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뭐 퇴출 안 된 종목 중에 시가총액 무슨 뭐 3조, 4조, 5조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종목군들이 대주주 지분 10%도 안 돼. 하도 전환 물량 해먹어가지고 그런 쓰레기들이 아직도 코스닥에 남아 있어요. 어찌됐든 근데 이 종목군들을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반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등이 있었나요?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등을 줬나요? 죽는 거라니까. 냅뒀더니 고점을 돌파한다. 이것도 진짜 코로나19, 상상을 초월하는 코로나19의 형성돼서의 흐름이란 말이야. 조금 전에 그 차트 부분도 이렇게 다시 작업을 해주셨는데 이런 기준이야. 나중에는 이 작업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걸로? 10월 저점이 아닌 올해 저점 기준의 상승 고점 뭐 이거. 그리고 표작업 아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표작업 지금 해놨어요. 나중에 그 틀을 잡아놓고 나중에 고치더라도 그 표작업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얘기한 건 벌써 오후장 오전장이야. 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미끄러진 종목군들은요, 진짜 운이 좋게, 코로나19 터진 게 운이 좋다라는 표현은 안 되겠지만은 셀트리온이나 바이오 종목의 기준에서는 앞으로 그런 흐름이 또 나온다면 그때 다시 사면 돼요, 사실. 그때 지금에 와서가 아니라. 시젠의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나요? 시젠하고 2차 전지를 비교하지 마라. 똑같아. 똑같다고. 2차 전지 오른 이유가 있어요? 2차 전지 오른 이유 없습니다. 2차 전지 22년 하반기 23년 오른 이유 없어요. 2차 전지 오른 거는 21년까지 해서 미국의 정책주로서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서 친환경에 대한 흐름으로 올라간 거지.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작년 하반기는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면서 유통 물량 증가해서 MSCI 지수 편입
비중이 높아지고 코스피 200 유동성 비율이 높아져서 올라간 거지 없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등 자체 안 나왔죠. 요거를 다시 싹 다 정리해서 나머지도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네이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애들입니다. 카카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친구예요. 못 올라오죠. 네이버 시가총액 마찬가지로 3위까지 올랐던 애예요. 카카오는 2위까지 올랐어요. 2위까지. 카카오는 장중 기준으로 2위까지. 어떻게?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장중에 잠깐 넘긴 적이 있어. 카카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V자형 반등이 나옵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정점에서 무너진 친구들은 절대 돌리지 못합니다. 이 거래대금 정점을 찍고 밀리는 애들은 카카오뱅크 보실까요? 모든 종목이 이건 누구나가 다 수십 년 동안의 기준에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돌릴 수 있을까? 에코프로? 지금까지 단 한 번, 요때 한 번 반짝이잖아요. 아, 이때는 다르지 않냐. 이때 거래대금 정점 부분은 제한적이었다 그랬어요. 하루에 2조. 하루의 기준에서 2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길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잡아드린 거고. 아직까지 목이 마릅니다라고. 그게 언제였어요? 이때였어요. 이때. 1조 넘기고 또 2조일 때. 다만 이 2조를 넘길 때 기준에서도 이 거래가 아니면 못 올린다? 진짜 운 좋게 올라온 거예요. 운 좋게.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랐다고. 지금의 기준에서 하이닉스를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75만 원인데 얘를 그럼 더블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응? 얘 더블 내달라고? 시장 더블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이 겪어보셨잖아. 시가총액 1조 2조짜리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지금 밀려내려서 20조인데 20조짜리가 더블이 우스워요? 아니 얘 더블 기준 잡는 것보다 한미반도체 HPSP 더블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 규모상 얘가 어떻게 더블이 나와? 실적도 없고. 아 성장성? 어떻게 검증해? 테슬라의 실적 자체가 박살이 났는데.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거기다가 차량 가격을 더 인하했어. 그럼 그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응?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얘 기준에 되돌림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4등 분선으로 그냥 놓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낙폭과대주 해가지고 이 4등 분선에서 여기서 4분의 1을 바라시잖아요. 안 된다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지만은 시장에서는요 이미 저것 좀 찍고 반등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계속 돌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4등 분선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부터 4등 분선을 놓고 또 거기서 보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준에서 그냥 나는 저 위에서부터 볼 거야. 그럼 반등 나오면 80만 원대 후반인데 90만 원 잡고 와 20% 그걸 보고 들어간다고?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등 분선하면 4분의 1 올라왔어 안 올라왔어?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또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르고 나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등 분선이라니까? 그러면 80만 원인데 얘 80만 원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하이닉스 13만 원 다시 넘기는 게 나아. 그게 빨라. 왜? 쟤는 실질적인 실적이 있어요. 얘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에코프로 BM. 응?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낙폭과대주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 4등 분선 똑같이 잘라갖고 보시면 돼요. 그냥 25%는 반등 나오겠지. 야 25%도 반등이 안 나올까 봐서 나올 거야. 윤정도 악을 써봐야 필요 없어. 근데 얘들은 벌써 이미 다 여기서 요자락에서 잡아도 요자락에서 3등 분선 잡아도 3분의 1 되돌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4분의 1 되돌림 얘기도 하고 다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도 어디의 기준을 잡아요? 4등 분선은? 이들이 잡을 때. 여기서의 기준에 또 4등 분선은 여기서 잡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미 반등이 여기 나온 거예요. 4분의 1이. 나와 안 나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가 다시 고점이라니까? 어디서 고점을 잡느냐는 지극히 주관적인 건데 여기가 다시 고점인 거야. 그래 봐야 그럼 얼마 올라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4등 분선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 멋들어지게 제대로 공부하셔서 대처하시라는 거지. 말장난하는 친구들 저고점에서부터 소폭만 만등 나와도 이만큼입니다. 그런 말장난 듣지 마시라니까. 교육해드리잖아 맨날. 돌리는데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거라고. 벌써 이미 절반 반등까지 나왔어. 그럼 여기서 또 잘라야 돼 사실은. 여기서 절반 반등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4등 분선이야. 그러고 나서 절반 돌릴까? 근데 계속해서 들어 올릴 만한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얘만 그래? 또 다 봐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다. 얘네들을 어지간하면 윤정두가 매수하죠. 어지간이 뭐야. 밀리면 무조건 따라붙는 게 윤정두 아니야. 근데 이러한 부분들 딱 보니까 완전하게 윤정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해지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4등분 또 여기서 4등분 되겠냐고. 저고점에 4등분을 올려줬으면 참 좋겠잖아요.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해준다고. 보여드렸잖아요 다. 포스코 퓨처엠 마지막으로 보고 왜 얘들이 올랐는지부터 왜 그러면 우리는 IT에 집중해야만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기준에서 보시자고요. 요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4등 분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4등 분선에 제가 있잖아요. 기술적인 반발력 이용해서 최소 4분의 1 또 3분의 1 반등 나오고 나서 거래가 없으면 다 정리한다. 거래 없잖아. 눈으로 보셔도 거래가 없잖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없으면 안 보는 거야. 포스코 DX 그렇게 우리가 욕심이 나도 포스코 DX 이게 우습습니까? 포스코 DX 얼마 전에 교육해드렸었죠. 포스코 DX 이때 이 거래대금이 8월 말에 이 거래대금이 매일매일 거래대금 1위를 한 거야. 거래대금 1위를. 그래가지고 이 8월 31일 날은 거래대금 2위로 끝났잖아. 그거는 에코프로가 마지막 동시효과에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의 거래대금이 2위로 얘가 밀린 거고 이날은 장중일이에서 5위로 미끄러져 끝났어요. 그 거래대금 최상단에서 거래대금 최상단인데 거기서 맴돌아 줬기 때문에 아니라 맴돌았기 때문에 여유로움을 가져갈 수 있었죠. 이거 봐라. 이 거래대금 1위를 연속하는데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야. 48,000원에. 우리 3만 원대 들어갔고 상승장악 확인형부터 해서 얼마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얼마나 여기 또 상승장악 확인형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맴돌고 있는데 결국은 빵 하고 쳐주죠. 깜짝 놀라셨어요? 예? 8월 31일 날 56,000원대 꼬리 달아서 다 팔고 음봉 떨어지고 여기서 재편입 안 했죠. 할 수도 있었는데 2차 전지에 우리는 손을 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했던 거는 손절 끝. 얘는 그나마 센 거죠. 응? 그러면 자 보세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는 귀에 조금씩 들어오실 수 있어. 하도 깨지니까. 그래도 안 들어오실 수 있지만 들으셔야 돼. 방 안에 계신 분들도 나 한 주도 없어요가 아니야. 아니 난 시장하고 상관없어요. 난 파생매매 안 해. 시장 지수고 나버리고 내 것만 올라가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2차 전지인 거고 이게 미국의 정책인 거고 그 미국의 정책 중에 이번 정부에서는 항상 민주당 정부 들어올 때 친환경부터 간단 말이야. 친환경부터. 여기 있잖아. 교토정서 빠르기 위협약. 민주당이 들어와서 바로 체결하면은 공화당이 바로 깨버리고. 왜 그래요? 이렇게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정책 모두 그래요.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막 중국 때리는 것 같잖아. 아니야. 민주당의 입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화 정책이에요. 공화당은 강경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 나고 이라크전, 걸프전 나고 그렇게 해야만 돼. 오바마 대통령 때 협상을 합니다. 7개 국가, 미국, 이란,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 7개 국가가 15년도에 이란 핵 협상을 한단 말이야. 그냥 바로 트럼프 들어오자마자 파기해버려.
뭐 상한이 무슨 문제야. 7개 국가가 협의한 것도 까버리는데. 왜? 공식적으로 방산, 전통 에너지, 전통 제약, 소비재 이런 쪽에서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해서도 야 적당히 해야지 무슨 우리가 살고 봐야지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면 뭐하니. 우리가 살아야지. 야 환경청 니들이 과도하게 이렇게까지 석탄업체에 세금 부과하게 돼 있어. 이런 기준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올해 들어서자마자 올해 들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취임식 하기도 전에 탄소 배출권 기억 안 나세요? 취임도 하기 전에 탄소 배출권, 탄소세 그 기업들 달달달달 떨고 그냥 막 과금해버리고 야 친환경 업체 돈 갖고 와 정치안 갖고 와 규제 다 해버리고 그 유럽에서 반발이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영국에서 응? 야 러시아하고 응?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나가지고 러시아 원유 수출 제한 묶어버리고 천연가스 유통망 막 막혀버리고 야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좀 헐값에 살 수 있게 해주든가 태양광 친환경은 좋은데 헐값에 사게 해주든가 가격도 안 맞고 공급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반발까지 나오고요. 또 미국의 공화당 정부를 지지하는 17개 주와 석탄업체가 민주당 행정부에 대해서 환경청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2022년 6월 달에 승소를 하죠. 응? IRA 결의하기 전에. 그런 정책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정책의 흐름에 기존에는 어떤 기준이었어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에너지 및 기후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 그전에는 민주당 쪽의 기준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집중돼 있었단 말이에요. 오바마 정부 때 그린 정책 기준에서. 근데 이번 기준은 대놓고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보도자료 올려준 거 그거 하나만 한 번만 더 올려줘 보세요. 보도자료 어느 거였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어제 올려준 거 2조 달러의 친환경 정책 기금으로 쓰겠다. 그 22년 7월에 선거 공약의 기준이죠. 그 내용 보면은 전기차 지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였다고. 그렇게 해서 날아간 게 테슬라란 말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날아간 게. 그리고 IRA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표를 잡아내기 위해서 중국 등 우려국가에 대해서 특히 중국이죠. 공화당 쪽에 우리 표줘. 우리 유화 정책만 쓰는 게 아니야. 강경책도 써. 보호무역 정책을 쓴다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중간선거 이겼잖아요. 그 이후에 이야기 나온 거 있어요? 특히 이때 IRA 얘기 나오고 이때 기준에 2차 전지였어? 아니야. 저때 기준에 2차 전지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저때 기준에 태양광 나왔어. 태양광. 우리도 하나 솔루션을 갖고 있었고 기후 위기 대응에 2조 달러 공약에 기후 위기 대응에 그렇게 하면서 대중교통에 전기차를 투입하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친 듯이 16배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정책주라니까. 왜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귀를 막고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개뿔 얘가 어떻게 좋아요? 아직도 안 좋은데 어닝 쇼크 나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IT가 돈을 뿌려대니까 21년도에 돈을 뿌려대니까 당선되고 나서 2조 달러 뿌렸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21년 11월 달이 나스닥 고점이에요. 다우 S&P 500 지수는 22년 1월이 고점입니다. 그 기준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올라와요. 기술주? 애플은 안 올라오나?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지속했지? 어찌됐든 저 45달러에서 얘도 350달러 얼마 올라온 거야? 8배씩 올라온 거야. 다만 테슬라는 정책주다 보니 16배 올라왔죠. 16배 올라오고 깨졌잖아. 왜 깨집니까 이게? 테슬라 주가가 왜 깨져? 올라간 이유는 정책주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중간선거 이기고 난 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요?
트럼프 대통령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연세가 있어서 못 나오고 좀 불확실성이 있죠. 그럼 반은 공화당이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잖아요. 집권 여당이 더 우세해야 되는데 일단은 반은 집권 여당이 아닌 공화당이 먹고 들어가는데 거기다 이스라엘전이 빵 터지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바로 그냥 공격하는 게, 야, 니들이 돈 풀어주니까 이란이 바로 그 돈 줘가지고 무기 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나 돈 안 풀어줬는데, 야, 돈 풀어준 거 그거 갖고 산 게 아닌데 다시 동결. 응? 그런 상태에 만에 하나라도 미국 쪽에서 중동 국가 분들이 뭐 여행을 왔든 뭐 이렇게 왔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하얀 가루가 나왔어 공항에서. 근데 속보로 야 공항에 어느 공항에 하얀 가루가 나왔고 비상에 걸렸다. 그럼 시장 그냥 그게 장죽이면 박살나는 거지. 그럼 어떤 게 박살나겠어? 민주당 정부 정책에서 성장을 나타냈던 그게 가장 큰 게 뭐야? 올해가 지금 정부에 전기차잖아. 누구나가 다 아는 전기차였잖아. 이 부분에 탄소세 관련된 내용의 그 탄소세 부분에 결국은 전통에너지를 쓰지 않고 전기차를 써라. 그걸 육성하겠다. 우리는 친환경주의자야. 미국의 입김에. 그래서 우리나라 또 유럽 또 미국 자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다 지급했죠. 근데 IRA 때 전기차 보조금 북미 거 말고는 다 날려버렸잖아. 그러나서 지금도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자체에서도. 중국 당연히 줄었고 유럽 줄었고 우리나라 줄었고 IRA 이후에 그 명분으로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으니 그 명분으로 아니 왜 전기차에만 돈을 뿌려줘야 돼? 인류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은 그냥 친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왜 주유소는 친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치면 주유소 없애버리지 왜? 주유소 새로 만들 땐 보조금 안 주고 왜 전기차만 주냐 이거야. 그게 전기차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의 기준에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랠리는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스. 물론 이때 에코프로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에코프로의 주가가 2천억, 3천억 수준이었나 그랬을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은 거야. 시가총액이 LG화학이 7위에서 3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시가총액 극대형주 SDI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 애들이 350%씩. SK이노베이션 5조짜리가 500% 올라온 거예요. 이게 전기차 랠리의 실질적인 랠리. 이 랠리에 시가총액 2천억짜리 이런 에코프로가 움직인 거지. 에코프로가 가서 얘네가 가나? 그러면 저 랠리가 테슬라의 랠리랑 똑같다니까. 시가총액 7위짜리가 3위까지 왔다니까. 테슬라 갈 때랑 똑같잖아. 2조 달러 뿌려서 테슬라가 11월에 한 번도 오른 거 빼고는 21년도 1월 달까지 2020년부터 엄청나게 얼마나 행복해. 민주당이 승기 잡아가고 있는데 당선만 되면 2조 달러 뿌려가지고 전기차 친환경 육성하고 그러나서 이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이건 뭔데? 22년도 차트입니다. 하반기 7월부터 9월까지 고점 찍을 때까지. 이건 뭔데? 테슬라는 못 가는데 얘는 왜 가지? 테슬라는 7월에 갔다고 쳐도 그 다음에 못 가는데 얘는 왜 가지?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인데 몇 프로나? 이렇게 80%나 어떻게 가는 거지? 유통 물량이 없는 애가 이게 보호해서 풀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MSCI 지수의 비중이 높아져요. 보호해수 물량 풀리면서 유동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유동 비율이 높아져요. 신규 상장주는 한꺼번에 다 비율을 주지 않아요.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6위에서 80% 빠졌는데 그럼 우리나라 지수 다 붕괴돼 버리게?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유통 물량, 유동 물량 그 비율과 여러 가지 비율을 잡아서 비중을 따져준다고. 근데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기준에 MSCI 지수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 수급. 두 번째 기준에 11월 말에 변하죠. 11월 달에 변하죠. 11월 만기일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이 유동 비율이 높아져서 코스피 200 지수에 인덱스가 담지 당연히. 81.84%가 LG화 그 물량 나와 안 나오죠. 거기에 외국인 지분 5%. 거기에 기간 빼고 나면 이게 어떻게 유통 물량이 있겠냐고. 그래서 80% 오른 거야. 농담이 아니라 이 80% 오를 때 LG화학 SDI가 똑같이 7, 80% 올라왔단 말이야. 70%, 75%.
아, 얘가 가는데 얘는 안 가겠어? 배터리 3사가? 응? 물론 이노베이션 못 갔지만요. 얘는 뭐 실적이 너무 안 되니까.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러고 나서 시장에선 차화정 랠리 죄송합니다.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이 글씨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그거 잠시 6월 이후에 나온 거야. 윤 정도는 그 이전부터 정책적인 기준에 LG화학을 그래서 사야 됩니다라는 기준을 잡았던 거고. 그러면 2022년도에 저렇게 세 종목의 80%에 달하는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흐름이 나올 때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됐느냐. 포스코홀딩스 45%야.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 37%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가 조금 연동돼서 움직였는데 포스코퓨처엠은 7월 28일 날 GM사로부터 14조 수주가 나오면서 스타트고 에코프로는 7월 13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좋다라고 딱 한번 터트려 놓은 다음 그때 시가총액 1조 7천억 이에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뭐가 터져요? IRA가 터지는데 IRA가 2차 전지 호재입니까? 아 진짜 숨이 콱콱 막히네. IRA가 2차 전지 호재입니까? 어떻게 호재야? 숨이 콱콱 막힌다고. IRA가 2차 전지 호재냐고요. 호재인데 폐배터리 얘기 나와? 아니 중국에서 원재료를 갖다 쓰는데 중국산 쓰지 말라는데 호재냐고. 유럽 거를 써야 되는데 유럽에 유통망이 없는데. 그래서 정부는 미국의 입김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부터 폐배터리 얘기가 나왔어. 사실상. 어느 정도였냐면 당연히 기아, 현대차 뭐 전부 다 우리도 폐배터리 쓸게요.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폐배터리 쓸게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기준이 잡혀요? 전남 도청까지 폐배터리 쓴다는 얘기가 잡혀. 우리 방송 원고 중에 그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찾아봐 주세요. 전남 도청. 혹은 폐배터리 검색해서 전남 도청 단어 찾아봐. 농담이 아니라 도청에서도 폐배터리를 쓴대. 와, 완성된 것도 지금 적어갖고 모자라고 그러고 있는 판단에 그런 찰나에 폐배터리 옛날 거 그럼 뜯어가지고 쓰겠다 이거야? 아니 무슨 뭐 시장의 규모가 뭐 몇백 조가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 폐배터리를 뜯어갖고 써야 될 상황이야?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더 난리냐고. 물론 유럽이나 그런 데서 이슈 잠깐 불거지는 걸 갖고 와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있죠. 그 흐름에서도 기껏 해봐야 움직인 게 요것뿐이 안 돼요. 세비캠, 성일아이텍, 코스모화학,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드, 아니 나도 폐배터리. 그리고 나서의 기준이 포스코 그룹주가 부각된 거예요.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이야 자원외교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유통망 갖고 있고 염호도 갖고 있고 뭐 광산 갖고 있고 그렇게 된 거야. 금양처 정신 나가는요. 이거 700억짜리예요. 700억짜리를 11조를 넘겨놨었어. 올해까지. 정상이에요 이게? 아닌데? 공장도 지금 없는데 계약만 해놨지? 원래 우리 배터리 아저씨 얘기대로 한다면 올해 지금 실적이 나와 있어야 돼 얘가. 소폭이라도. 근데 얘가 지금 비정상적인 나쁜 짓거리 했잖아요. 뭐 했어요? 돈 들어오니까 뭐 했어? 돈 들어오는 게 주가 오르니까 자사주 팔아먹고 1650억어치 그 돈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막말로. 콩고에 또 몽골에 그 수백억 천억 이상을 글로 쏟아부으면서 담당 직원 5명뿐이 없어요. 아니 몽골에 도로도 안 돼 있고 아니 그 육지 한가운데 있는 거 수송 어떻게 할 거야? 좋아. 광산이 뭐 배터리 얘기대로는 111조가 있대. 거기에 가치가 100조가 넘는다 이거예요. 100조가 넘는 거 좋아. 100조가 넘는데 얘네한테 뭐 몇백억에 왜 팔아?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거야? 차로 간다고 칩시다. 노동자 어떻게 거기까지 데려다 놓을 거야? 언제 거기다가 숙소 질 거야? 언제 기계 장비 날라갖고 팔 거냐고. 대도 않는 소리 해가지고 그걸로 콩고부터 딱 터트리니까 41,500원 고점 찍죠. 그리고 올해 더 미친 듯이 날려버리죠. 주가 조작이죠 이게 무슨. 그 앞잡이가 배터리였고. 하여 그 사람 얘기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결론은 작년에 2차 전지 오른 이유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농담이 아니라 작년에 2차 전지 오른 이유가 있었어. 얘네들 오른 이유가 뭐야? 포스코 퓨처엔 그냥 그 수주 하나 딱 딴 거 그거 하나야? 3년치 수주가 10조예요. 14조, 4년치인가? 14조 수주가 그거라고. 나머지는 에코프로비엠 21년 하반기에 수주 딴 거 10조? SK온에? SK온 아까 수익 마이너스 날 정도로 안 좋은 상태인데 내년부터 납품해야 되는데 야
우리 지금 도저히 힘들다. 납품 좀 미루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야, 테슬라 어닝 쇼크인데 야, 안 팔려. 어떻게 할 거야? 25년도, 30년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지 어떻게 알아? 다른 데는 뭐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나? 시장에 진입 안 해? 올해 들어서는 상승 이유가 뭐예요? 없어. 아니, 올해 들어서 상승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없다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에코프로 하나 미친 듯이 올라왔고, 속된 편으로. 아유, 나도 언어 순화해야 되겠다. 방송국 KBS 가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 에코프로 하나 14배 올라온 거.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지주사입니다. 사업사가 아닙니다. 뭐, 자회사 상장하는 거, 그거 2천억 순이익 내는 그런 업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 상승률 보세요.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차이는 있지만 SK이노베이션 500% 올라온 거나 얘 548%나 뭐가 달라. 오케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올라올 일이 뭐 있었어요? 아, 뭐가 있냐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계속 보조금 줄어들고 어닝쇼크에 테슬라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꺾였는데 뭐가 있어서 얘네가 신고가가 나와야 되냐고. 없잖아. 우리는 이 수익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7월 말까지 단 한 번의 수익을 못 낸 사람들이라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윤 정도는 이렇게까지 악을 쓰고 편입을 해드렸고 수익을 내드렸고 시가총액 규모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얘기해드렸고 우리 검색계 다 떴고 지금의 실적 보면서 악을 쓰면서 이 어려운 장에 여러분들이 공포감이 앞서네, 무섭네, 시장 어려워요. 2차 전지 갖고 계시니까 어려운 거야. 이런 애들을 왜 갖고 있냐고. 이런 애들 다 냅두고. 이거 아주 진짜 혼내줄 거야. 아, 오늘 날짜로 바뀌었나? 오케이. 이거 하여간에 꼬박꼬박 보세요. 15조, 현대차 15조로 올라왔어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내년 그리고 25년까지의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확장돼 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응?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9조로 또 향상돼 있어. 어떻게 할 건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기준에 자꾸 뭐 리튬 핑계 대는 것도 있는데 리튬이요. 어찌됐건 지금 리튬의 부존량 그리고 생산량, 매장량 다 좋은데 결국은 이제 그 재련 국가가 중국이 재련을 대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 자체가 출하를 줄여버리고 있다고.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 수요가 없어. 그래 리튬 가격 자체가 지금 박살이 나 있어요. IRA가 뭐 리튬 가격이 반등 조금 나온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올해 들어서 테슬라 좀 반등 나올 때 그때 일부 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리튬 가격하고 얘네하고 리튬 가격의 전망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리튬 가격이 최저 바닥인데 리튬 가격이 바닥이니까 올라오겠습니다. 뭔 소리야. 의미가 없어요. 다만 리튬 가격이 하락이라는 거는 수요가 그렇게 감소돼 있다라는 거고 평균 판매 단가 ASP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진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또 공매도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공매도에서 간단한 하나만 얘기합시다.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26일 날 공매도 얘기를 지금까지도 엄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매도 제도를 고쳐야 된다.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민감한 얘기라 제가 어지간하면 참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공매도 기준에 에코프로 부분이 공매도 두들겨 맞은 내역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26일, 27일 순매도거든요. 개인들은 26일 날 물량을 뺏겼어요. 11만 주 물량을 뺏겼어. 공매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공매도 상환 부분과 신규 매수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야. 어떤 부분에 ETF 상품도 포함할 거고 인덱스 상품도 포함할 거고 이해되세요? 이날 매도 부분이 음모론자들 얘기는 기관이 공매도를 다 때렸다 이거예요. 기관 이날 7만 2천 주 팔았어. 그리고 매도가 5만 7천 주예요. 그 27일은 이렇게 밀릴 때 기관 판 게 없잖아. 근데 기간 때문에 기간의 공매도 때문에 깨졌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가 오히려 더 많아.
그래서 결론은 다시 보여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순매수야 기관은 이때 뭔 공매도가 있었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 가지고 일반인들을 현혹시켜서 여기서부터 다 때려 사게 하고 더 고점에서 더 사게 하고 지금도 더 사게 하고 그래놓고 할 말 없으니까 25년, 27년, 30년까지 갖고 와라 그러고 에코프로 700만 원 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증권사 직원 애널리스트도 아닌 지점에 있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아무개 부장해가지고 지가 아무리 계산해봐야 180만 원은 저평가라고 180만 원까지 가야 된다고 얼굴 센 노래져가지고 지 고객들 다 죽어 있겠지 지금 이 좋은 장에 지금 좋은 장 아니에요 농담해요? 어제 우리 저 이용철 대표 저한테 얼마나 욕먹은지 알아요? 아주 좀 시장이 어려져. 야 이 정신 나간 이 확 그냥 야 지금처럼 세상에 좋은 장이 어딨냐? 그냥 눈에 딱 보이는 하이닉스만 가는 장인데 그렇게 좋은 장이었어. 7월 말까지 해서 시장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2차 전지만 가는 장이잖아. 2차 전지만 하면 되는 거지 막말로. 아니 이렇게 좋은 장이 세상에 어디서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응? 패배자들이나 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 좋은 장에. 우리도 아까 지금 계속 포트폴리오 이제 한 분, 두 분 보내주시는데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우리 흑장미 선생님께서도 기존의 포트폴리오 8월 8일 날 거 그대로 갖고 계셔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6%예요. 그대로 갖고 계셔도 마이너스 6%가 안 돼. 5%. 4천만 원 계좌에서 200만 원 손실이니까 그대로 갖고 계셔도. 근데 다행인 게 IT가 세네 종목 있으시더라고. 바꾸셨더라고. 그중에 어려운 종목도 2개는 있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무너져 있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 보시면 어때요? 지금 시장이 8월 달에 얼마 무너졌어요? 코스닥 15% 이상, 유가증권 시장 합쳐도 10% 이상, 우리 마이너스 12%? 이거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응? 그리고 이때 이후에 수익 없었어요, 우리는? 변동성 종목에? 오케이, 그냥 포트만 봅시다. 그리고요. 9월 기준에서 마이너스 5%죠. 9월 기준에 8월 말 종가 기준으로 편입한 종목이 마이너스 5%라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5% 빠졌어요. 코스닥 시장이 얼마 빠졌습니까? 유가증권 시장 정확히 따지면 4% 정도 빠졌고 90포인트. 9월 말 대비. 9월 말에 8월 말 대비하면 더 빠졌구나. 8% 빠졌구나. 방어가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10월은요. 9월 말 종가 대비 10월은 시장이 4% 빠졌는데 우리는 2.3% 플러스예요. 플러스라고.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엄청난 기회에 시장은 무조건 윗방향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분쟁 나고 나서 8%뿐이 안 빠졌어요. 8%. 그러면 그쪽에 영향 없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때처럼 아무 영향 없어. 지표 다 좋아. 글로벌 시장 다 올라와 있어. 그럼 우리나라 지수 2700, 3000 가도 이상한 거 없어. 그럼 누가 땡기겠느냐. 그걸 보시자는 얘기야. 2차 전지 갖고 계셨다면 50%, 60% 빠져있죠. 70% 가까이 빠져있죠. 그거 어떻게 돌리겠냐고. 아까 기술적으로 설명드렸잖아. 못 돌린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4분의 1 못 돌려요. 지금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속상하니까 지금 몇몇 분들 ASR 신청하셨던 분들 도저히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못 들으시고 지금 나가셨어.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자포자기 하는 분들한테는 윤정도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될 수 있는 게 없어. 26, 27일 날 거 다 보세요. 공매도 때문에 밀린 게 있나. 그럼 왜 동시다발적으로 밀립니까? 아니 ETF에 몰려 있었잖아. 자금이. 2차 전지 자금. 무너지면 다 같이 내려가고 매도가.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포스코 홀딩스가 20위 수준에 놓여있던 애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죠. 근데 거기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서 밀려 나왔어요.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채워놨던 인덱스가 있었다면 그 비중 어떻게 줄여야 되죠. 그게 델타 엣지입니다. 델타 엣지의 기준에서 물량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공매도 핑계대는 거, 리튬 가격 핑계대는 거 다 필요 없다니까. 다시금 마지막 정리를 해서 보시면 2020년도에 테슬라가 정책적인 영향에 의해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었고 그 기준에 랠리가 나왔던 것에 LG와 SDI 이노베이션의 랠리가 있었고 작년 하반기에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왜 올랐나. LG에너솔루션에 대한 얘기 분명히 해드렸고 우리는 LG화학과 삼성 SDI를 공략을 했고
아니 당연히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갖고 있었죠. 나머지 변동성 매매 했죠. 근데 그들의 변동률 보세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4위, 5위를 왔다 갔다 한 5위, 6위죠. 5위, 6위를 왔다 갔다 한 LG화학, 삼성, SDI 이 종목군들이 80% 올랐다고. 그러면 어느 거 사는 게 나아? 시가총액 2위, 5위, 6위를 사는 게 나아요. 똑같은 80%면. 시가총액 뭐 포스코홀딩스도 높지만은 지금이나 높은 거지. 그 당시 기준 10위 안에도 못 들어왔어. 또 에코프로 BM 전체 시장 통틀어서 17위, 20위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 애들에서 45%, 37% 수익 내는 게 나아. 시가총액 2위, 5위, 6위에서 80% 수익 내는 게 나아. 1조 7천억짜리 운 좋게 137% 수익 내는 거, 우리도 수익 냈잖아. 그렇지만 그거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어. LG화학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어. 상식적인 생각 하시자니까. 올해 들어서의 비이성적인 흐름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얘가 왜 올랐어? 2차전지 옹호론자 뭐라 그래? 2027년도 시장 점유율이 진짜 2025년도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70%입니다. 확 그냥 막 그냥. 응? 지금 IT 쪽의 기준은요. 하이닉스 쪽의 기준은요. 이 실적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땡큐함을. 컨센서스 보실래요? 컨센서스 C개월 보실래요? 자, 보세요.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분기로 보여드려요. 분기로. 계속 상향이야. 영업이익 적자 예상에서 계속 상향이야. 29일 기준에선 좀 줄었나? 어찌됐든. 이 기준의 이 추이 추세 부분이 이렇게 해서 25년도 기준에는 얼마를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 엊그저께 8조까지 우리가 캡처해서 올려드렸죠. 9조 1천억으로 증가했어. 계속 상향돼. 계속 상향돼. 2016년도가 그랬다니까요. 2016년도.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 3분기에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삼성전자 출렁거리고 최순실 사태 때문에 출렁거릴 때 영업이익 30조 예상했는데 30조 채 안 됐어요. 29조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 17년도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를 30조 이상으로 봤거든. 근데 아까 확인하니까 얼마? 54조 나오죠. 30조 예상했는데 54조 나왔어. 하이닉스요? 순이익이요? 10조가 나왔어 그때. 예상치는요. 처음에 4조부터 스타트를 했지. 계속 상향이 된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땐 계속 상향돼요. 왜요? HBM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거야. 이번 6월부터 해서. 엔비디아 실적 딱 오픈되고 나서 이거 봐라. AI 챗 관련해서 고사양의 GPU의 수요가 이렇게까지 증가해서 앞으로도 더 증가해? 근데 아마존과 AMD도 계속 요구를 해? 근데 하이닉스가 일단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올랐죠. 하반기에. 왜요? 2013년부터 개발했던 그 기술력이 지금 기준에 HBM 4세대, 5세대, 4세대 납품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인 거고 5세대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납품 계획이 있고 내년 1월까지 해서 전부 샘플 부분을 보냈고 테스트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 진입됐다. 근데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지금 이제 4세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했는데 하이닉스 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삼성전자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거 다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일본까지 지금 들썩들썩해. 원체 고마지니까. 하이닉스의 HBM의 마진율이 전체 영업이익의 40%예요. 매출은 10%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윤정두가 2차 전지 옹호론자처럼 남이 분석해 놓는 거 혼자서 그냥 지가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 해가면서 끝내줍니다의 기준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 누적 수급의 범위인데 이게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라고. 유료방에서는 쇠뇌가 될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유료방에서 쇠뇌가 될 정도로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고. 자, 여기 보여드렸잖아. 이건가요? 10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22년 10월부터 그렇게 따져도 되고 올해 기준에서만 따져도 되고 이거는 작년부터 해놨구나. 10월부터. 오케이, 어찌됐건 삼성전기가 2위예요. 여기도 엔비디아발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수혜가 있는 거야. 또 이런 거 계속 올려드리면서 시장이 왜 어렵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스스로가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야 오늘 봐라 시장 야 미국 장도 빠지고 나빠졌는데 야 우리나라 지수 빠졌는데 우리 종목 플러스야 이게 정상인 거지.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반등 나오는데 현대차는 반등이 안 나오네. 아이고 죽겠어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현대차도 자신감 놓치시면 안 돼요. 얘 얼마나 행복해요. 야 시장이 박살났는데 얘는 최고점 대비 13%야. 왜 안 빠질까? 왜 안 빠지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올해 영업이익 13조 예상에서 14조로 14조에서 지금 15조를 넘기고 있는데 예상 영업이익이 실질 나오고 있고 그렇게. 근데 주가만 못 가. 야 이거 건드려주기만 하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가겠구나. 이렇게 올라다가 눌려있다가 고점 돌파했잖아. 하이닉스 똑같잖아요. 5월달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멈춰있다가 조금 더 들어오니까 신고가 나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현대차나 농담해라. 이런 친구들로 신고가의 기준을 잡아야지 왜 얘를 보고 계시냐고. 왜 V자형 반등 나올까봐? 윤정두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윤정두 덕분에 2차전지 샀고 윤정두 덕분에 2차전지 수익 냈고 윤정두 덕분에 최고점에 파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 샀어요? 그 친구는 금양이 고점 대비 50% 없어진 작년 11월 9일 고점 찍고 개박살 난 그 시점부터는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올해 들어서 원고 자료 허접한 거 모아가지고 도서낸 게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니까 왜 2차전지 날아갈 때 그게 베스트셀러로 올라오니까 4월 달에 또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2차전지 왕입니다. 남의 거 다 훔쳐다가 짜집겠지. 지가 뭘 분석 능력이 있어. 법인 보험 영업하던 분이. 그래 나서 또 고점 대비 또 50% 밀리니까 없어졌잖아요. 은혜를 입은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한다. 나 활동 안 한다 하고 5월 23일 날 선언했어. 최바닥에서. 최고 바닥에서. 그것도. 그래놓고 7월 달에 저 날아가니까 자기가 또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 양 주식시장을 구한 사람 양 나와가지고 이야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지가 분석 능력이 어딨어. 블룸버그 단말기도 없는데 통계를 볼 수가 없는데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자료만 겨우 보는 거고 남이 분석해놓은 거 겨우 보는 건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두 번에 걸쳐서 50% 깨졌다 돌리니까 기술적 분석 기자도 못하니까 증권사에서도 몇 년이나 다녔다고 30년 이상 여의도에 있었다고 그래. 기껏 해봐 2008년도에 퇴사했으면 뭐 얼마나 다녔다고. 응? 2008년도면 36, 7인가요? 37에 퇴사해서 우리나라 나이로. 그럼 기껏 해봐야 한 10년? 많이 다니면 10년? 10년 다니는 친구가 그것도 옛날에 퇴사한 친구가 무슨 그렇게 잘났다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해가면서. 그럼 결국은 이거 다 누굴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죽인 거야. 7월 말에 나도 샀어요. 28일 날 샀어요. 31일 날 샀어요. 2억을 더 샀어요. 지가 돈이 어딨어. 책값 인세 나온 거 그걸로 산 거지. 그만큼 많이 팔아준 거지. 응? 투자자들이.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빌어야지. 기술적 분석에 기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는 언제 해봤는지 모르겠어.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그거죠. 자문사에 들어갔던 부분. 자문사 좀 많아 우리나라에. 응? 증권사를 퇴사하고 자문사를 간다? 스카웃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구 때문에 2차전지 수익 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누구 때문에 차익 실현 고점에서 했는지 고민해 보시고 이게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수익률 대회 7번 우승한 윤정두가 가장 먼저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응? 지금의 기준은 뭐다? 센 친구를 잡아간다. 그냥 센 친구? 아니. 실적이 뒷받침되고 업황이 뒷받침돼서 외국기관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이 돼 있는 그러한 시장 주도주를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딱 하나예요. 지금은 IT. 자동차 사람에 그렇죠. IT와 자동차의 기준에서 자동차는 이미
펀더멘탈 검증됐고 실적 검증됐는데 다만 수급범에 있어서 언제 치고 들어오느냐 그거 확인하고 비중 높이면 돼. 지금 우리는 IT의 55%, 자동차 30%, LG화학 15% 끝. 아, LG화학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지 화학 분야는 없어요? LG에너솔루션에 대한 81.84%는 없어요? 거기에 지금 9월 27일 대비해서 LG화학이 빠진 거 얼마? 17,500원. 17,500원이면 얼마? 대략적으로 5% 6%인데 시장 하락률입니다. 2차 전지하고는 달라요. 2차 전지 기준에서는 어마어마하죠. 이쪽은 실적까지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 결론은 왜 2차 전지를 자꾸 욕해요? 2차 전지 너무 욕해서 듣기 싫어요. 아니라니까. 낙폭 가대주 분명히 들어가신다니까 여러분들이. 36년 하는 동안 22년 멘토링 서비스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매매 패턴을 윤정도가 알기 때문에 강력히 말씀드리는 거고 방 안에 계신다니까요 지금. AS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강연에만 오셨어도 몇 억씩 더 날라가 계신 거예요. 몇 억씩.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억씩.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억의 자금이 우습습니까? 근데 지금도 자포자기 한단 말이야.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 안 돼요. 정리하시고 누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자존심 상하니까 들으시면. 다른 분들도. 정신 똑똑히 챙기시고. 그리고 방한 분위기 또 우리 회사 분위기 특히 내부 회사 분위기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방한 분위기. 어떻게 시장이 안 좋습니까? 농담이 아니라 올해 대비 시장이 올라와 있는데 고점 대비 밀렸잖아요. 고점 대비 밀린 거 전부 대부분이 2차 전지 아니에요? 그거 7월 말에 다 팔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도 좀 힘든데 어떻게 힘들어. 52주 고가 넘긴 하이닉스가 IT가 어떻게 힘들어요. 자동차 지금 고점 대비 13% 밀려 있어. 그것도 올해 들어서도 시장 대비 2배 올라와 있어요. LG화학이 비중 조금 줄여놨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뭐 HD 현대인프라코하고 성화이트.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비중만 압축도 하고 다 해드릴 테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러고 나서 강연에 신청하시고 그러고 나서 체험 일주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수익 내서 체험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수익 내서 지금 1년을 못 긋겠어? 시장 돌리면 다 오를 것 같죠? 그때 돼서 피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과금하고 함께 움직이실 것 같으면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쫓아오세요. 압축하십시오. 포트폴리오 우리 보내주시고 영상 올려드립니다.